결혼할 때 주례가 없는 예식을 진행을 했었어요.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주례 없는 예식을 선호하고 계세요. 왜냐면은 하객 입장에서 볼 때나 뭐 결혼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주례 선생님의 말이 길어지면 점점 어수선해지고 누구는 밥 먹으러 가버리고, 그래서 주례 없는 결혼식을 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본인들끼리 식순을 만들어서 조금 더 의미 있는 그런 결혼식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댓글로 문의를 주셨어요. 주례 없는 결혼식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좀 팁 좀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어떤 식순으로 결혼식을 진행을 했는지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1부와 2부가 나눠져 있었어요. 2부는 1부보다는 조금 더 캐주얼하고 격식이 조금 없는, 덜 경건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재미있게 축제 느낌으로 가고 싶었고요. 1부는 살짝 경건한 느낌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1부는 이제 처음에 사회자가 개식 예고를 합니다. 식이 곧 시작한다는 것을 알려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아시다시피 사회자고, 하객들이 모두 착석하고 난 다음에는 개식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서 양가 어머니 입장을 하시게 되는 거죠. 양가 어머니 입장하면 그 다음은 뭐죠? 화촉점화죠. 화촉점화를 하신 후에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신랑이 입장하기 전에 틀 영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프닝 영상을. 그래서 입장 전 영상이라고 해서 영상 상영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신랑 입장, 그 다음엔 당연히 신부 입장이죠. 이제 아버지가 제 손을 신랑에게 건넨 그 이후에는 앞으로 쭉 나가서 신랑 신부가 맞절을 합니다. 맞절을 한 다음에 뭐 하냐? 혼인서약을 합니다. 혼인서약서는 신랑 신부가 직접 써온 그런 의미 있는 글을 서로가 마주보고 낭독을 하는 거예요. 혼인서약서는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 조금 가이드를 드리면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이제 실제 식에서 썼던 혼인서약서를 가져왔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 쓰실 때 팁이 처음에는 이제 하객들에게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감사 인사를 먼저 해요. 그 다음에는 나는 결혼을 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와도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좀 약간 유쾌하게 쓰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떻게 썼냐면 길에서 다른 남자가 번호를 물어보면 애가 셋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이에요. 개발자 남편을 위해서 명확한 명령어로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서로의 직업적 특성을 이용하셔도 좋고, 서로가 좋아하는 취미 같은 걸 이용하셔도 좋고, 그러니까 취미를 이용하면 이런 거겠죠? 혹시 제가 가장의 역할을 혼자 도맡는 상황이 와도 플레이스테이션 CD를 웃으며 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를 해주겠다라는 걸 좀 약간 위트 있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멘트가 꼭 있어요. 이거 정해진 게 아니라 이런 뉘앙스면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마음 그대로 당신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부모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소중한 분들 앞에 서약합니다. 2018년 7월 14일 신랑 저스틴, 신부 애슐리.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지으시면 돼요. 혼인서약을 했어. 그 이후에는 예물을 교환합니다. 저는 이제 링 베어러가 따로 있었어요. 저희를 만나게끔 소개해준 친한 동생이 저희의 링 베어러였고요. 링 베어러가 뭐예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링 베어러는 링을, 반지, 결혼 반지를 전달해주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이제 화동들이 많이 하기도 해요. 요즘은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시니까 반려견들이 이렇게 물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귀엽겠죠? 아무튼 저는 링 베어러 친구가 버진 로드 위를 걸어와서 저희에게 링을 전달해줬어요. 그리고 서로 예물을 교환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혼 선언을 해요. 성혼 선언은 시아버지나 친정아버지 두 분 중에 한 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양가 아버님이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물론 어머님이 하셔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아버님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분은 성혼 선언을 해주시고 그 다음 순서로 한 분은 덕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빠가 덕담할래? 아빠가 성혼 선언문 할래? 한번 여쭤보세요. 그래서 양가 아버님들이 하시고 싶은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아버지가 성혼 선언문을 낭독해 주셨고요. 저희 아버지가 덕담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혼 선언문과 덕담은 맡은 아버님이 직접 작성을 하셔야 돼요. 쓰신 다음에 필히 체크를 하세요. 그냥 아버님이 주신 대로 넘기면 절대 안 되시고요. 신랑 신부님이 수정을 봐야 될 수도 있으니까
퇴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원 성원문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분량으로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저희 시아버님이 적어주셨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객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하시는 편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랑 신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덧붙이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경건하게 이제 성혼 선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간단하죠? 성혼 선언문 다음에는 덕담 순서인데요, 바로. 근데 이제 덕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포멀하지 않게 쓰시는 게 좋아요. 마찬가지로 하객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본인의 소감, 감회 이런 걸 말씀을 하셨고요. 저와 제 남편에게 편지 형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또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조언 같은 거를 해주셨어요. 우리 친정아버지는 약간 조금 길게 해주셨는데 덕담은 살짝 길어도 어차피 편지 형식이라서 술술술 읽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A4 용지 2장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약간 아버님들도 위트와 센스를 발휘하시는 게 조금 분위기에 도움이 돼요. 엄청 다들 재밌어 하거든요. 자, 덕담 다음에는 저희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목사님 축도가 있었어요. 저희를 위해 먼저 기도를 해주시고 또 성경책 위에 신랑 신부가 손을 얹고 함께 축도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축가, 1부 축가가 있었어요. 저는 축가가 2개가 있었는데 1부에 하나, 2부에 하나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1부에 몰아서 하셔도 되고 2부에 몰아서 하셔도 됩니다. 처음에 컨셉을 말씀드렸지만 1부는 약간 경건하게, 2부는 좀 축제 분위기로 하고 싶었기 때문에 1부 축가를 좀 경건한 CCM 찬송가를 부르는 축가를 넣었어요. 1부 축가는 저희 신랑의 친누나와 남편분이 해주셨어요. 자, 1부 축가가 끝나고 나면은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립니다. 친정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시댁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객들을 바라보고 양가 부모님과 저희가 모두 앞에 나와서 같이 인사를 드려요. 그 다음에는 하객들이 모두 기립하고 저희가 신랑 신부가 퇴장 행진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자가 폐회식을 하는데 뭐 별거 아니고 이상으로 신랑 누구와 신부 누구 양의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기념사진 촬영이 있으니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뭐 식사가 나올 것이니 블라블라, 2부가 있을 것이니 가시지 말고 어쩌고저쩌고, 약간 요런 1부를 정리하는 느낌의 멘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사가 나왔어요. 저희는 동시 예식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식사가 서빙이 됐었고, 2부는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파티 드레스, 이브닝 드레스로 갈아입었습니다. 2부를 이제 개식 예보를 사회자가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입장을 하거든요. 신랑 신부 재입장 하면 재입장을 하는데 사람들이 밥 먹느라고 저희를 많이 안 쳐다봐 주더라고요. 뭐 어쨌든 신랑 신부 재입장 이후에는 바로 2부 축가가 이어져요. 2부 축가는 제 친구들이 담당을 해줬는데 처음에는 저는 사실 그 친구들이 뭘 준비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저한테 철저하게 비밀로 했고, 그래서 알지 못한 상태로 친구들이 춤추는 걸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고 진짜 눈물이 여기까지 올라 막 울음이 복받쳤는데 참아야 된다. 진짜 이거 울면은 지금 나 사진 찍히고 있는데 울면은 세상 못생기게 나온다. 제가 울면 되게 못생기게 울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꾹 참고 봤습니다. 근데 제 인스타에서 이제 축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마지막에 피날레에 남편이 갑자기 뛰어나와가지고 같이 충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라서 언제 준비했는지 이거를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동적이에요. 정말 제 결혼식 충무 친구들은 최고였어요. 축가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는 케이크를 커팅을 해요. 이만한 긴 칼을 신랑 신부가 둘이 두 손으로 잡고 이렇게 자르는 행사를 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 케이크는 부탁하면 하객들한테 나눠드리거든요. 저희는 한 번만 자르고 나머지는 다 알아서 커팅을 해서 나눠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크 커팅 이후에는 양가 부모님들이 다 올라오셔서 건배 제의를 해요. 샴페인을 따서 모에샹도 샴페인을 따서 건배 제의를 합니다.
사회자분이 신랑 누구, 신부 누구의 영원한 사랑과 행복을 위하여 이러면 다 같이 위하여 하면서 잔을 짠 부딪히고 마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하객들도 잔에 뭔가가 채워져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와인을 서빙을 했습니다. 샴페인을 마신 후에는 감사 스피치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건 신랑 신부가 하객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는 스피치 타임인데요. 제가 원래 이렇게 말이 많은 성격은 아닌데 컨텐츠를 찍으면서 말을 이렇게 많이 하지만 평소엔 진짜 말이 별로 없어요. 절대 믿기지가 않죠. 거짓말해서 트름이 나오나봐요. 근데 왠지 모르겠지만 저를 사랑해주는 그 많은 하객들을 보니까 말이 너무 하고 싶은 거야. 친한 사람들 앞에서 말을 많이 하니까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5분 정도, 5분 이상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길게 얘기하면 하객들 지루해하는데 저 때문에 지루하지 않았을지 심히 염려가 되더라고요. 끝나고 남편이 놀렸어요. 뭐 이렇게 말을 길게 하냐,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대.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마이크를 신랑한테 넘겼죠. 그래서 신랑은 무슨 미국에서 시상식을 할 때 수상소감 중에 되게 인상 깊은 수상소감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은 감사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적은 종이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접어가지고 제비뽑기처럼 주머니에 다 넣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랜덤리하게 뽑아가지고 그 사람 이름을 불러주면서 감사 인사 전하는 거예요. 그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전날 쪽지를 만들어가지고 막 하객들 이름을 막 적는 거예요. 그거를 꺼내가지고 읽었죠. 근데 뭐 사람들이 이렇게 재밌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제 스피치가 더 감명 깊지 않았을까요? 감사 스피치 이후에는 양가 부모님이랑 이제 모두 나와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하객들한테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합니다. 그 이후에는 2부 폐식사를 알리면서 저희가 이제 한 테이블 돌아다니면서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게 이제 모든 예식은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럼 예식이 이제 저희는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는 패백이 있었거든요. 패백을 하러 갔었고 그전에는 모든 테이블을 다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저는 사실 걱정을 했어요. 혹시라도 저희는 당일 신혼여행이어가지고 공항에 늦을까봐 그 테이블마다 인사 돌아다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까봐 걱정을 했어요. 근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마 저 같은 걱정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인사하는 거 되게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우리 막 늦는 거 아니야? 패백도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한 테이블에 1분도 안 있어요. 제 기억엔 테이블이 한 35에서 40개 정도의 테이블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테이블을 다 돌아다니는데 한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30분이면 이제 인사를 다 돌 수 있어요. 다 돌고 나서 이제 패백을 하러 갔죠. 패백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뭐 환복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패백에도 총 한 30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이제 예식이 끝이 나고 저희는 신혼여행을 떠났죠. 어때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식순이나 또 이렇게 스피치를 준비하는 거는 센스에 굉장히 많이 달려있어요.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문서들이 공개되어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 조금 장문 센스를 발휘하셔가지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컨텐츠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애슐리는 구독자님들의 댓글을 먹고 삽니다. Midnight race with